포괄임금제 계약을 하면은 직원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근수당 이런 수당 별도로 안 줘도 되나요? 그거는 이제 잘못 알고 계신데, 포괄임금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고 해서 연장 야간 근로수당을 무조건 안 줘도 된다, 이거는 아니시고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포괄임금 계약서가 있다 하더라도 포괄 계약서에 기재된 이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보다 실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많이 했으면 그거에 대한 수당은 추가로 지급을 하셔야지 되시고, 그걸 지급하지 않으면 이건 체불임금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다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서 반드시 포괄임금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야간 휴일근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주셔야 된다고 알고 계셔야 되세요. 자, 그러면 포괄임금 계약을 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이제 저희가 가끔 이제 병원 계약서를 보게 되면 이분 월급 300, 여기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 모두 포함돼,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포괄임금제 계약서를 쓰려고 하면 이제 기본급이 얼마, 고정 연장 근로 수당이 얼마, 휴일 근로 수당이 얼마, 이제 이 내용 항목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돼 있어야 되고, 이 항목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돼 있을 때 몇 시간분의 연장 근로가 들어가 있는 건지, 몇 시간분의 휴일 근로가 들어가 있는지가 명확하게 기재가 돼 있어야 되고, 그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법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맞는 금액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포함해서 얼마다 이렇게 계약을 하시는 거는 포괄임금제로 인정이 되지 않으실 수가 있으세요. 요즘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좀 이슈화 되고 있는데 이런 업체 있나요? 보통 요즘에는 이제 병원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퇴사를 하시고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이렇게 쓰고 퇴사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다 하고 혹시나 이제 원장님 저 직장 내 괴롭힘 당했어요, 그래서 저 힘들어요, 이렇게 이제 면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원장님이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원래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가 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됐으면 반드시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먼저 이 피해자 사실관계가 맞는지, 그 다음에 그 가해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상담을 먼저 진행을 하시고, 이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식적인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정식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의 의견을 확인을 해서 이제 정식 조사를 원하진 않고 단지 피신고인, 그러니까 행위자에 대한 이제 사과만 있으면 된다는 건지, 이런 내용을 좀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정식 조사를 할 건지, 아니면은 이제 간단하게 면담이나 사과 정도로 끝내실 건지, 이런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셔야 되는 건데, 저희 이제 노무법인이나 뭐 법무법인이나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조사를 대행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에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그 신고인,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행위자라고 지목된 사람, 그 다음에 참고인에 대해서 대면 조사 등을 통해서 조사 보고서를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하고 이거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요거에 대한 거를 이제 회사에 저희가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을 기준으로 요게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하면 행위자에 대해서 뭐 징계 조치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만약에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확인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피해자한테 그 내용을 전달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야지 그 피해자가 그 내용을 이제 인지할 수 있게끔 그 결과를 통보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원장님이 그런 이제 피해 직원에 대해서 이것저것 조사한 다음에 피해 직원이 사과만을 바란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문서화해서 준비를 해놔야 되나요? 그렇죠. 왜냐면 근로자를 면담을 하셔서 이제 면담일지나 상담일지를 작성하실 때 근로자가 사과만 원한다라고 하시면 이제 각각 행위자랑 피해자를 불러서 이제 사과만 진행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제 사과를 바로 그냥 행위자라고 지목되신 분들 와서 이 사람한테 사과해 이렇게는 안 되고, 이 사실에 대해서 행위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도 인정을 하는 건지, 만약에 인정한다고 하면 그럼 사과를 피해자가 원하니 사과를 하면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행위자가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정식 조사로 이루어지고 이 행위가 진짜로 있었는지 자체를 조사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셔야 되세요. 그러면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 예로 들면 어떤 거였나요? 요즘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인사를 받아주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고 윗사람이 이제 아랫사람이 인사하는데 아랫사람한테 네,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받아주지 않아요 아,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고 네.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상담 통화나 이런 걸 해보면은 뭐 밥을 저랑 같이 안 먹으려고 해요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경우가 있고 이제 업무적으로 뭐 직원들이 이 사람을 따돌리는 경우도 있다라든지 이런 경우는 좀 애매한 경우가 있고 이제 극단적인 거는 이제 폭언을 한다든지 뭐 고성을 지른다든지 뭐 욕설이 있었다든지 신체적으로 이제 때리는 경우, 폭행이 있는 경우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중에 대표적인 사례이고 근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요건이 인정이 되려면 이제 지위상 우위성이 있는 사람이 이제 상대방한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 자체가 있냐 아니냐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뭐 째려봤다 뭐 아니면은 뭐 나를 무시했다 이런 내용만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딱 단정해서 볼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주관적인 내용이긴 하세요. 이 사람이 너무 열심히 안 해요. 아니면 이 사람이 시켰는데 제대로 못해요. 이건 되게 주관적인 내용이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이 사람을 해고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내용만 가지고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어요. 다 이제 근로자한테 징계나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려면 근무가 불성실하다는 거는 뭐 지각이 잦다든지 아니면 무단결근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환자한테 불친절해서 클레임이 계속 걸려있다든지 민원이 계속 들어왔다든지 뭐 아니면은 회사 그 병원에 대해서 소문을 안 좋게 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이나 이제 자료가 있어야지 가능은 하신데 그런 자료 없이 그냥 근무가 불성실하다 이런 내용만 가지고는 이제 그 징계 부분은 진행을 하기가 좀 어려우시고요. 만약에 진짜 지각이나 지각, 그 다음에 무단결근, 뭐 이런 내용들이 많고, 환자한테 불친절한 내용이 많다고 하시면, 그거에 대한 심할서라든지 경위서 등을 좀 받아 놓으셔서,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징계 여부를 결정을 하시는 거를 이제 그 절차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근무 불성실 이 내용만 가지고 해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횡령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주관적으로 저 사람 횡령을 한 것 같아요 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이죠. 이럴 경우에는 횡령을 했다라는 게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을 정도예요. 횡령한 금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본인이 혼자 한 건지 아니면 뭐 누가 상사가 시킨 건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도 필요하고 그 횡령한 금액이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 회사가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금액이 특정되어 있으셔야 되는데 그게 정말 맞다고 하면 뭐 횡령은 이제 노동위원회에서도 중대한 규칙 사유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최후의 수단인 해고까지도 가능은 하실 수 있기는 하세요. 그거에 대한 이제 횡령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명확하게 회사가 입증하실 수 있을 정도의 사유가 돼야 되고 만약에 횡령으로 근로자를 해고한다 하더라도 이제 회사의 규정인 취업규칙상의 해고의 징계 절차가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징계 절차를 따라서 이제 해고라든지 징계 해고라든지 뭐 정직이라든지 대기발령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실 수 있게 되세요. 그래서 먼저 횡령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사실관계 조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징계에 관련된 병원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두 번째로 확인을 해보시는 절차를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